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 두 번째로 거만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거만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arrogant 또는 haughty라고 하는데요. arrogant는 우리말로 그대로 이제 거만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잔척한다, 잘난 척한다, 이게 다 이런 표현이 되게 arrogant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haughty 그러면 이제 헛세 부린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빈수르가 요란하다, 이게 가까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 표현은 이제 그렇고요. 내용을 보면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가치 있거나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뛰어났다.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있다.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처신을 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자신의 특별한 소질을 가졌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듣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이제 믿게 됩니다. 거만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만한 것은 그렇게 이제 과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존경하고 칭찬 막 하고 이러고 싶고 또 그런 걸 듣고 싶어 하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바닥에 보면 다른 사람을 이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깔려 있고 또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또 깔려 있고요. 자신은 그만큼 이제 능력도 있고 소질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 또는 거만함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제 나르시시즘이 이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그런 나르시시즘.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이런 성향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간다는 얘기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만한 사람은 어떻게 뭘 보고 이제 거만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략 한 8가지 이제 행동에 나타나는 어떤 징후, 표징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뛰어난 업적이나 자질을 끊임없이 이제 과시를 합니다. 자질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거 보면 자기 업적이나 자기의 어떤 성격 이런 걸 자랑한다, 엄청나게 자랑한다, 그러면 이게 거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두 번째,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업적을 이제 떠들어대기 때문에,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할 때 주제는 항상 자기거나 자기와 관련된 어떤 일, 이런 것들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다른 화제로 바뀌게 되면 얼른 어떻게 해서든 다시 원래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과 관련되는 화제로 돌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이제 거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거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소질은 있고 또 업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면요, 외형적으로 이제 드러나면 굉장히 사교적이죠.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하고 사람에게 막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적이 남들이 쉽게 하기 힘든 그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보면 야, 멋쟁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껍데기만 그렇지 속에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이제 거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약점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하고, 자기 주장 좀처럼 굽히려 하지 않고요. 옷차림이나 외모 이런 것들이 자꾸 튀게끔 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상 큰 소리를 얘기하고 고집피고 외모가 이제 좀 독특하다 이러면 거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5번째, 자부심, 거만함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싫어해서 고립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은 다 자기보다 별 볼 일 없는 약한 소질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싫어해서 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고립되는, 그래서 외톨이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 클 수 있죠. 자기 주장이 또렷하고 고집이 강한 만큼 당연히 자기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올바른 일만 하기 때문에, 또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정당화하는데 급급하고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자기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 인정하지 않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과 신념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은 절대 관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굉장히 높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기준, 완벽에 가까운 기준을 맞춰놓고 자기는 그걸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졌고 실제로 했다라고 이제 믿고서 그게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에 따르게 하는 거죠. 이런 어떤 행태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만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만한 사람, 거만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능력, 또 업적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집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 또한 있기 때문에, 또 어쩌면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거만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만한 사람 또는 거만함이 이제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보면요,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소외될지도 모르고 배척당할지도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튀는 행동, 거만한 태도,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타인으로부터 더욱된 소외시키고 본인도 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불안감 더 정대해지고 불인정에 따른 스트레스는 또 증가하게 되고요. 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더 이제 튀는 행동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의 입장에서도 거만한 태도와 행동이 결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인정이라든지 또는 안정감,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인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집단 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만한 사람을 옆에 두게 될 경우에 항상 불안감이죠. 왜? 나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가차없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경우 구성원들은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그만큼 커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집단 전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오만한 사람과 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악화가 되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른 구성원에, 그러니까 오만하지 않는 구성원들, 거만하지 않는 구성원들 사이에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거만한 사람과 이제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상호불신이라든지 적대감이 정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직 결속력이 약화되고 효율성도 결국 이제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만한 사람,
어떤 사람의 거만한 태도와 행동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높죠. 내가 소외될지도 모른다, 배척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기는 조직에서 또는 집단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잘하는가.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어떤 느낌, 안정감 이런 게 있잖아. 아니면 그만큼 다른 사람만큼의 받기 위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만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될까 항상 불안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강하고 자신감이 이제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아 존중감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부를 해버리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 내가 상처를 덜 받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낯선 사람에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거부당할 때 그 고통은 매우 크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더욱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만하게, 그만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죠. 왜냐하면 이제 지켜주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효과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다 싫어하고요.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배척하고 고립시키면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배척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호 신뢰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고요. 또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만한 사람은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만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즉 신뢰로 맺어지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소원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그만한 사람은 항상 불안해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결국은 그만한 행동, 태도가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튀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건 뭐 어쩌면 긍정적인 부분인데, 다른 사람이 이루기 힘든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죠. 정말 카리스마적인 어떤 능력, 소질 이런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참 보통 사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아 존중감, 그 사람은 자아 존중감, 자기 가치감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낮게 보는 경향이 이제 강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기 시작하면 그만한 사람으로 이제 변질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 어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아 이제 또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튀는 행동밖에 없게 되면, 특히 이제 어릴 때 그런 훈련을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습관화돼서 다른 방식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계속 성장한 이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세속적인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방법을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그만한 사람을 어떻게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냐, 이거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나에게 이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점을 지적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는지 그 눈치를 채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끝까지 고집을 자기 주장을 얘기하게 될 경우에 일단 중단을 시키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의견일 뿐이시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을 당신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얘기를 또 하려고 한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할 경우에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이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 그만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그만한 태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되 다만 지나치게 상대방을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아마 당신이 사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치거나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서 부드럽게 이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그만하지만 그 능력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업적을 이루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는 그런 조직에서는 집단에서는 그런 사람 필요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줘서 조직이 이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그만한 사람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또 동정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 행동이 상대방에 해를 끼친다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경우 계속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또 다른 행동 방식을 가르쳐주면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교화를 한다 그럴까요? 바르게 끌어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 중에서 그만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조직 속에서 이런 사람 한둘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얘기가 그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형의 특히 이제 지배 성향이 강한 사람, 보시 피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